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경락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점검 및 신규 편입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우리 임종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점검이 있을 텐데요. 저희 임종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점검이 끝난 후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8338로 여러분 종목명 보내주시면 우리 두 분 최고의 파트너께서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트너에게 받고 싶은지도 같이 써주시면요. 또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상품권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종혁 파트너 포트폴리오 점검 신규 편입 종목은 없습니다. 예. 네, 신규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차트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스토리까지 녹여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에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차트를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부터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메디포스트부터 해갖고 이제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고점을 만드는 차트의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실 건데, 이때가 이제 재료가 도출됐던 시점. 그러니까 카티스템에 미국 임상 1상, 2회 이상 동시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종료 이벤트로 이제 파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벤트 발생되기 전에 매수해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래 주가 상승 초매제의 발생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메디포스트 이때 열광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임상 1상과 2회상을 끝냈다. 상당히 좀 설레이는 어떤 그런 이벤트죠. 근데 그때가 고점이죠. 고점입니다. 이벤트가 발생되고 그 호재가 공개되면 공개된 호재는 호재로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최고점이었어요. 남들이 박수 칠 때가 이제 최고점이었고요. 그 미래 이벤트를 미리 추정해서 뭐 카티스템 미국 임상 1상과 2회 이상 언제 시작했으니까 1분기 정도에 마감되지 않을까? 1분기 말 정도에 그때 그걸 예측하고 미리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 결국에는 3월 달에 위너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은 후에 지금 메디포스트는 이제 상승 파동에 100%를 반납하면서 이제 서울대 정문의 윤곽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어떤 재료가 대기되어 있을까요? 이때 임상 1상과 2회 이상 미국에서 끝냈잖아요. 국내에서는 2012년도에 이제 뭐 품목 승인 받고 지금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고요. 미국 그 임상 1상 이상은 이미 끝났어요. 2회 이상은. 임상 이상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데 임상 2회 이상이면 임상 이상의 전반전이라고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때 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상이 끝났으면 데이터 발표를 언젠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뭐 학회나 뭐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언젠가 이때 끝난 미국 임상 결과 발표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게 미래 주가 상승 초매제가 될 수 있고, 국내에서는 뭐 2012년도에 이제 품목 승인 받은 이후로 지금 현재 시술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데 5년 동안의 그 유효성 데이터를 이 회사 갖고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이제 장기적으로 추적한 그 관찰 결과를 논문으로 잘 이렇게 적어갖고 뭐 시차를 두고 논문 발표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래 가치가 주가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 그대로 다 토했습니다. 올라간 거 다 토했어요. 제약바이오주는 올라간 거 다 토하고 미래 스토리가 전혀 주가에 녹아져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매수해야 좀 중장기적으로 보였을 때 수익이 나는 거고요. 스토리 베이스로 올라갈 때 사면요 손실이 손실을 부르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에서 사서 물리는 것보다 밑에서 사서 물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 메디포스트 현재 주가는 미래 가치가 좀 반영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코스닥 그 테마 감리와 그 반기 보고서 이제 제출 시한 앞두고 마지막 불확실성을 통과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허들만 넘는다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안도랠리 할 때 그때 메디포스트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안토로젠입니다. 안토로젠이 사실은 올해 4월 달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줄기세포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급등의 배경이 뭐냐면은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가 국내 임상, 미국 임상 다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상한 카더라 통신 때문에 급등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카더라 통신이었어요. 명확하게 이제 뭐 출처가 명확하고 뉴스팩트에 입각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이제 매수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소위 손실이 커진 거죠. 그냥 결과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팩트가 이제 도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국내에서는 지금 7월부터 임상 3상이 이제 시작됐어요. 임상 3상 초입이고 미국에서는 지금 임상 2상 승인은 받았지만 아직 임상 2상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임상 대행 기간까지는 이제 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 임상 일상은 지금 7월부터 시작된 상태고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정도면은 3사 국내 임상 3상 환자 등록까지는 완료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하시는 거 맞아요. 그 정도는 합리적 추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미국 임상 이상 아직 진입은 못했지만 미국 임상 이상 진입도 뭐 시차를 두고 전개되겠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뉴스 팩트가 나온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이때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의 미래 가치가 너무 적나라하게 반영된 자리고 지금은 당뇨병 족부궤양 치료제에 대한 미래 가치가 지금 너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 가치가 반영이 안 된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측면에서 알려드린 거고요. 뭐 한 번에 뭐 다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종목들은 중장기 스토리 베이스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저점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녹십자셀인데 녹십자셀 과거에 7만 원 돌파했을 때 뭐 이문샤렛이 처방 건수 급증으로 실적 좋게 나온다고 이때 7만 원 돌파한 적이 있어요. 올해 1월 달에. 그리고 이때 4월 달에는 그 이문샤렛이 그 유효성 데이터, 임상 유효성 데이터를 유럽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요. 급등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시장은 어떻게 정말 신기한 게 실적 좋은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올라가고 학회에서 좋은 발표 나온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저도 신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벤트가 발표됐을 때, 이벤트가 공개됐을 때, 호재가 공개됐을 때는 고점을 만들고 호재가 미래에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 안 됐을 때 바닥에서 매수했으면 녹십자세를 만약에 막 3만 3천 원대 과거에 매수했으면은 그 중장기적 수익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회 발표를 나오기 전에 미리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나실 거고. 근데 학회 하는지 안 하는지는 회사에서 뉴스로 다 알려 주거든요. 그래서 녹십자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7만 원대 가면은 무조건 과열이에요. 거기는 이 친구는. 그래서 7만 원대 대비 지금 3만 5천 원대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잖아요.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다는 거는 지금 미래 가치가 전혀 주가에 녹아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 정문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문샤렛이 처방 건수 과거보다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문샤렛의 그 유효성 데이터가 지금 소멸됐나요? 여전히 유효성 데이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근당. 종근당은 2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상반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했어요. 그리고 올해 잘하면은 9천억대 매출액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어떤 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어요. 제가 편입했던 자리는 서울대 정문 바닥 자리였고 지금 반등 후 눌림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10만 2,500원을 지켜주면은 상승 파동이 이제 추가적으로 전개되는 거고요. 10만 2,500원을 깰 경우에는 제가 편입한 가격대로 원점 매기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2,500원대 지켜주는지 여부를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유럽 임상 이상 진입 가능성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근데 사실은 얘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미래 가치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기조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 정도는 찍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남들이 박수 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가장 위험한 자리. 그러니까 각종 구설수가 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회의 영역. 공매도 비중이 높다. 무슨 이런저런 뭐 외국계에서 공격적으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재고가 문제가 있다. 그럴 때가 바닥을 만들었고요. 막 5만 가지 칭찬 나올 때가 항상 이제 가장 위험할 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셀트리온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솔직히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일리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간과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주식은 이벤트빨로 움직여요. 주식은 말이죠. 미래 주가 상승 촉매제와 방아쇠가 있어야 올라간다고요. 근데 상승 촉매제와 방아쇠가 있는 종목이 그 미래 주가 상승 촉매제와 방아쇠가 반영이 안 됐을 때 사야 수익이 많이 나는 거지, 반영된 상태에서 이런 데서 매수하면 손실 나잖아요. 오를 때 사면 손실 나잖아요. 고점 대비 반토막 찍고 50% 상승했을 때 사면 손실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충분히 많이 빠진 상태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1월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태잖아요. 그럼 지금 가격은 한 번에는 못 들어가지만 좀 저점 분할 매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미래 주가 상승 뭔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투룩시마 FDA 자문위 승인 공고 이벤트 올해 중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허즈마 FDA 자문위 승인 공고도 올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 품목 승인까지는 약간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문위 승인 공고는 올해 중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막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지만 혹시 프로세스상에 좀 하자가 있어서
승인 시점이 딜레이 되더라도 자문위 승인 권고 시점이 보통 허즈마 트루시마 10월 정도 되면 아마 둘 다 승인이 떨어질 것 같은데 승인 권고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딜레이 된다면은 그래도 4분기 정으로는 자문위 승인 권고를 좀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대. 두 가지 이 미국 진출과 관련된 어떤 교도보를 확보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정시 매수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